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시간이란 책입니다. 고득성 즈음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1부 돈에 대한 생각법, 2부 돈과 인생 설계법, 3부 돈에 대한 해결법, 4부 돈에 대한 대비법, 이렇게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돈에 대해서 왜 배워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돈에 관한 자녀 경제 교육과 가족의 자산 관리, 또 40대의 돈 문제 해결법과 은퇴를 준비하면서 노후 자금을 설계하는 법과 금융 상품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는 책입니다. 지금부터 돈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1. 돈에서 멀어지게 하는 3가지 유혹에서 벗어나라. 나도 혹시 하는 달콤한 속삭임, 고수익의 유혹. 세상 도처에는요, 짧은 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우리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아주 허무맹랑한 유혹들이 지뢰밭처럼 즐비하다고 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도 마음속에 고수익이라는 악마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져서 재앙을 부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2. 빚의 노예가 되는 지름길, 과소비의 유혹. 30세부터 30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저축한 사람과 30세부터 매달 30만 원씩 차량 할부금을 갚은 사람의 노후 자금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무려 4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미디어는 지금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멋진 옷과 명품 브랜드, 자동차, 스마트폰, 웰빙 제품을 소유해야 당신의 삶이 행복해진다라면서요. 자극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중은 그것을 당연한 통념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잘못된 통념이 진실로 둔갑해버려서 멀쩡하던 사람마저 점점 변질되어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변질된 사람들은 신용카드 없인 살 수가 없고 할부가 없으면 소비가 불가능하며 등록금 대출 없인 대학을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고요. 3. 노후의 불행을 부르는 게으름의 유혹.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를 걱정만 할 뿐 구체적인 노후 계획은 세우지도 않고 당장 실행에 옮기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눕자, 이런 게으름의 유혹에 빠져서요, 헤어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노후 대비를 계속해서 지연시키는 가계는요, 노후를 계획한 가계에 비해서 훨씬 더 적게 저축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저축을 적게 하는 가계일수록 은퇴 후에는요, 놀랄 만큼 불쾌한 일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놀랄 만큼 불쾌한 일이 뭘까요? 결국에는 이제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겠죠. 현명한 가족 재테크를 시작하라. 저자는요, 착한 부자들과 만나면서 돈의 근원을 파고들 때 발견한 핵심 중에 하나가요, 돈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근원적으로 지혜롭게 파고들어야 하는데요,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가족 재테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족 재테크의 밑바탕에는 경제 교육을 통한 자녀 독립의 시스템화가 자리해야 하는데요. 자산가 김 회장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는요, 가족 재테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김 회장님의 친구는 20년 전에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아들을 캐나다로 이민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들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캐나다에 빌딩을 사주었고요.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아들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재정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5년이 채 되지 않아서 빌딩은 없어졌는데요. 빌딩만 없어진 게 아니라요, 아들은 엄청난 빚더미에 앉았다고 합니다. 자녀 경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까닭이었죠. 마음씨만 좋았던 아들은 유학생 사회의 봉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돈을 빌려주고요, 보증을 서다가 빌딩을 잃게 되었고요, 또 빚만 지게 되었고요. 화병으로 김 회장님의 친구는 쓰러졌고, 또 오냐오냐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과는 원수가 돼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몇백만 원씩 월세가 나오도록 준비를 해놨지만요. 자녀의 투자나 창업 실패로 부모의 노후가 처량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가족 재테크, 자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 재테크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합니다. 자녀가 함께하고 배우자와 협업하는 가족 재테크 시대가 열렸다고 하네요. 배우자와 함께 가정 경제를 이끄는 현명한 방법. 배우자의 돈 관리 스타일을 이해하라. 부부가 서로의 경제관을 인정하고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한 논쟁을 멈춰야 하는데요. 비난은 감정만 상하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가정경제의 책임을 한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고요. 차근차근 분담을 하며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재정적 의사결정은 반드시 배우자와 상의하라. 배우자나 가족에게 줄 깜짝 선물을 위한 비자금 통장 정도는 애교로 넘어갈 수가 있지만요.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비밀 대출이나 또 부부가 서로 합의하지 않은 거액의 투자는요, 배우자의 외도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배신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구입이나 노후자금 운용, 또 주식 투자, 대출 등 중요한 재무 이벤트는요,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배우자와 먼저 상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3. 공유하고 공동 관리하라. 돈 관리는 결혼 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주제죠. 결혼 예비자라면 결혼 전에 서로의 재산 상태를 솔직히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봤더니 빚이 엄청나게 있다. 이러면 정말 배신감이 크잖아요. 중요한 투자 내역이나 보유한 현금 또 대출 내역 정도는 서로가 공유해야 합니다. 똑같은 펀드에 중복 투자해서 엄청난 손실을 맛볼 수도 있고요. 또 보장성 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했을 수도 있고요. 필요 없는 대출 이자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가정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도 공동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어릴 적 경제교육이 평생의 행복을 좌우한다. 1. 사교육비를 쏟아붓지 말고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라. 자녀가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올바른 경제교육을 시켜야 하는데요. 자녀들이 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너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라면서 부모에 의해서 관심을 차단당하거나 필요가 너무 손쉽게 충족된다면요. 자녀들은 돈에 대한 책임과 자립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녀가 부모 품에 있을 때까지는 별로 문제가 커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자녀가 나이 들어서 돈 벌 능력을 못 갖춘다면 부모와의 관계가 점점 나빠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부모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는 자식이 직장을 못 구해도 이렇게 품어주잖아요. 용기를 주고 다독여주고 밥도 잘해서 먹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대 중반이 되도록 직장을 못 잡고 집에서 러닝셔츠 바람으로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부모의 속은 터지고 인내심은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는 돈이 떨어져서가 아니라요. 자녀에 대한 경제 교육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려고 엄청난 사교육비와 시간을 투자하지만요. 진정한 자녀의 자립심을 키우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경제교육은 무감동, 무기력, 무책임을 부른다. 게으름의 유혹에 잠겨버린 자녀는요,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재산이 마치 자기 재산인 줄 착각하면서 부모의 집도 내 것, 차도 내 것, 돈도 자기 것 마냥 굴곤 하는데요. 급기야 자기를 도와주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기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심하면 패악을 부리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재산은 부모의 것이지 자녀의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하네요.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녀 스스로 노력해서 성취해 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네요. 스스로의 힘으로 애써서 얻은 것이 진짜 내 것이 되고요. 열심히 일해서 내 힘으로 얻은 내 것은 공짜로 손에 쥐는 것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땀 흘려서 번 것이 진짜 내 것이 되고 그렇게 얻은 것은 아무렇게나 방치되지 않고 소중히 다루어져야 하고요. 내 것에 대한 개념이 흐려진 아이는요, 성인이 되어서도 가짜 내 것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돈 관리 계획에서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두어야 할 것들. 철저하게 필요의 관점에서 돈을 바라보라. 필요의 관점에서 당신의 매월 수입을 바라보기 바란다. 필요를 알면 허튼 짓을 하지 않으며 자신이 가진 것과 버는 일의 소중함을 안다. 물론 필요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필요 금액은 사람마다 천양지차일 수밖에 없다. 필요의 그릇이 커질수록 당신에게 흘러 들어오는 돈의 양도 커진다. 당신이 더 큰 부를 얻고 싶다면 필요의 그릇을 키워야 한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민감해진다면 필요의 그릇은 점점 커질 것이며 큰 그릇엔 필요한 돈이 흘러오게 될 것이다. 돈을 필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은 돈에 대한 집착을 버려 오히려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좋은 방법이다. 필요만큼만 생각하고 마음을 비워보자. 그러면 일과 사람, 투자의 본질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 당신의 미래를 살찌울 머니트리를 만들어라. 재정관리는 바둑을 두는 것과 같다. 바둑에서 한 알씩 돌을 두는 기회가 주어지듯이 매달 버는 수입을 필요에 따라 배분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소중한 기회를 기껏 이걸로 뭘 할 수 있나 라는 부정적인 패러다임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주어진 기회에서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의 차이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지혜롭게 재정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 흐름이 선순환을 탄다. 재정이 튼튼하니 삶에 여유가 생기고 그리하여 안정적으로 일 처리를 하게 되니 성과도 올라가고 보수도 높아진다. 당장 수입이 적다고 한탄만 하지 말고 앞으로 당신에게 흘러올 미래의 수입을 필요한 곳에 차근차근 포석하는 계획을 시작하기 바란다. 벌고 있을 때, 벌 수 있을 때, 민물의 시기에 들어오는 수입을 잘 활용하는 것이 재테크의 첫걸음이다. 소비 설계법으로 소비를 제한하라. 1. 핵심에만 집중해서 필요와 목적별로 소비를 설계하라. 핵심 아닌 것에 매달리지 마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성공적인 돈 관리의 키포인트다. 목적이 뚜렷한 핵심 통장을 만들어라. 소비와 빚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뚜렷한 목적을 가진 저축 통장을 소유하는 것이다. 꼭 필요한 핵심 통장만을 소유하게 되면 관성적으로 저축을 좋아하게 된다. 통장이 하나둘 늘어가면서 돈을 모으는 맛에 길들여져 소비 욕구가 줄어든다. 선순환을 타기 시작하는 것이다. 자신감 통장을 개설하라. 자신감 통장은 갑작스런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수입이 끊기거나 위급한 질병, 사고 등으로 돈이 급히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서 두세 달치 여유 생활비 정도를 월급 통장의 최소 잔액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감 통장에 두세 달치 생활비가 준비되어 있다면 돈이 긴급히 필요할 때 자신감 통장에서 꺼내 쓰고 다시 일정 수준만큼 채워 넣으면 된다. 굳이 빚을 끌어당겨 쓰지 않아도 되고 느긋하게 계획적으로 소비를 통제하며 다른 핵심 자산에 집중할 수 있다. 저는 이 자신감 통장을 비상금 통장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저 자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자신감 통장을 만들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엄마들은 모든 돈을 가족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데요. 정말로 이 돈만큼은 나를 위해서 쓸 것이다. 나의 자신감을 업시키기 위해서 쓸 것이다. 굳게 맹세를 하고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1,000원씩, 5,000원씩, 10,000원씩 저축을 한다거나 거스름 돈 중에서 500원 동전이 생기면 무조건 저축을 한다든지 해서요. 자신감 통장을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너무 멋지네요. 이 책은 기존의 돈 관련, 부자 관련 책에서 그렇게 깊이 다루지 않았던 자녀의 경제교육과 가족의 자산관리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좋았는데요.
부모의 책임감이 자녀가 필요로 할 때 무조건 돈을 주는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에 대한 책임감을 스스로 느끼고 혼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경제 교육은 꼭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과연 아이들만의 문제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쩌면 경제관념이 바로 서지 못한 어른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돈 공부는 계속되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